2025년 정말 전 세계가 한국 주식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좀 주춤할 때 우리 시장만 정말 무섭게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이 엄청난 상승,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열기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글쎄요, 누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컸는데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엄청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 시장도 좋았어요. 좋은 흐름이었는데 한국의 68%라는 숫자 앞에서는 이건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게 그냥 잠깐 반짝이는 거품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 시장의 체질이,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자,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 엔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엔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그것도 동시에 풀파워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섹터가 뜨면 기존에 잘 나가던 섹터는 좀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바뀌는 손바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부터 강했던 조선, 방산, 원자력, 우리가 흔히 조방원이라고 부르죠. 이 구간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와중에 반도체라는 새로운 챔피언이 나타나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양적 팽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전통 광자들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요. 이게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업은요. 이미 몇 년치 수주를 다 받아놔서 일감이 쌓여 있고요. 방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너도 나도 무기를 사들이고 있잖아요. 수요가 마를 수가 없죠. 그리고 원자력. 이게 또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자력만한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야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주인공, 반도체입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반도체 겨울이다, 이제 큰일 났다 이랬잖아요. 근데 웬걸요?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생산을 줄였던 구형칩, 그러니까 레거시 칩 수요가 갑자기 터지면서 가격이 3배나 뛰었고요. 그리고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은 이건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28조 원. 이게 뭐냐면요. 한 기업 SK 하이닉스의 2027년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128조.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게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내년 물량까지 다 팔린 상황이라 이건 거의 현실에 가까운 예측이라고 봐야 합니다. 슈퍼사이클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건데, 바로 그 두 번째 핵심 이유가 한국 시장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말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 회사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쪼개거나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그 불신.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값을 못 받았던 거죠. 일종의 불신 딱지 같은 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믿을 수 없는 시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하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이미 올해 초에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딱 하나의 핵심 이유가 뭐냐? 바로 리더십의 변화다. 기업 실적보다도 이 시장의 룰을 바꾸겠다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베팅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보입니다. PB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한국은 이제 겨우 1.5배,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간신히 인정받기 시작한 단계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미국은 5배고요. 우리랑 가까운 일본만 해도 2.2배입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특별한 걸 더하지 않고 그냥 일본 시장만큼만 신뢰를 회복해서 비슷한 PBR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코스피가 산술적으로 5,100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유들도 정말 강력했죠? 그런데 시장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만한 거대한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바로 이 소식. 이게 한국 산업의 판을 바꿀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없어서 난리인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가 무려 26만 개나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부품 몇 개 더 들어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AI 산업의 핵심 기지가 된다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26만 개가 어디로 가서 뭘 할지가 딱 보이죠. 정부는 이걸로 공공 AI 서비스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요. 삼성은 AI 공장, 로봇, 신약 개발했습니다. 현대는 자율주행 기술을 더 고도화하고요. SK는 다른 기업들이 AI를 쉽게 쓸 수 있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네이버는 이걸로 더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 선수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AI로 날개를 달 준비를 끝낸 셈이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AI나 로봇 관련 주식 언제 팔아야 되냐는 질문에 집안에 로봇이 걸어 다닐 때까지 팔지 마라.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엄청난 통찰이 담긴 말이에요. AI가 바꿀 세상은 이제 정말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5년 한국 증시의 이 놀라운 급등은요,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에 가까운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상승의 핵심은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하나는 탄탄한 실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되찾은 신뢰. 특히 수십 년 동안 우리 발목을 잡았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거고요. 여기에 AI라는 미래를 이끌어갈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장착한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개혁을 하겠다는 그 약속, 그 기대감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 거거든요.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한국 시장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